최근 ESS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제 한국에서 ESS 시장의 중요성이 재조명받게 됨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별 볼 일 없다는 등의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막연히 좋다느니 어마어마하다느니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명확한 실제 데이터와 신뢰도가 높은 외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ESS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K배터리 업체들의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비중이 매우 높고 ESS 배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 기여 효과가 있는지 내지는 그 규모가 얼마인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배터리들이 생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자료는 2024년과 2025년 SNE 리서치 자료를 제가 보기 쉽게 바꾼 표인데 ESS를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단일 사용량은 올해 8월까지 K배터리 3사 합산 약 116.6GWh입니다. 배터리 사용량이 연말까지 비례적으로 누적될 경우 전기차용으로 174.9GWh의 사용량이 산출됩니다. 오늘 애초된 논의는 ESS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통계를 아주 정확히 맞춰볼 필요는 없고 엔솔은 100GWh, SDI는 30GWh, SKO는 40GWh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K배터리 3사의 ESS 배터리 현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먼저 ESS 배터리 대응에 있어 가장 탁월한 LG 엔솔입니다. 최근 LG 엔솔은 추정상 테슬라와 2017년 8월부터 3년간 6조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권은 연간으로 2조 규모 납품 계약이라 물론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의미 있지만 납품까지 현 시점 기준 2년 반가량이 남아있어 당장 뭔가 크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계약은 중장기적으로 LG 엔솔의 ESS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공시 자체만 보면 그 어떤 정보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만 던져놓고 알아서 이해하라는 식의 보도는 투자 관점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시를 기준으로 북미 시장에서 ESS 배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의 판가 내지는 영향력을 갖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는 작업에 있어 굉장한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검증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이 계약을 두고 60GWh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마 기가와트 시당 1000억을 사용했을 것이고 이는 달러 기준의 킬로와트 시 단위로 변환할 경우 현재 환율 적용 시 69달러이며 1350원 환율 적용 시 74달러입니다. 배터리의 개별 단가는 타입, 조성비, 용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 획정이 어렵고 이는 회사의 내부자 정보에 가까워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늠을 위해 대략적인 수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 로모션에서는 관세 부과에 따른 LFP 배터리의 수입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작년에 작성되었고 원빅 뷰티풀 액트 등으로 인한 ESS 배터리에 공급 부족이 반영되지 않은 다소 보수적인 가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북미 LFP 가격을 63달러까지 최대 관세 적용 시 중국 배터리 최대 가격을 84달러까지로 분석합니다. S&P 글로벌도 작년 전세계 평균 LFP 가격을 60달러로 계산하였고 중국 기준 셀 가격도 메탈 판가 저점에서 50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1GW 시당 1000만원 정도의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한 추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ESS 배터리 산업에 있어 정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게 ESS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미국 ESS이고 이게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국, 유럽 ESS는 미국 ESS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ESS를 깔끔하게 정리한 날이니 법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배터리는 북미 시장의 관세가 아니더라도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페널티를 감수하고 허용되는 부분에 있어 중국산을 쓰려고 해도 높은 관세 등으로 한중 경쟁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점 등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북미 투자가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경쟁자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배터리를 제외하더라도 북미 시장의 파나소닉이나 테슬라 기가팩토리 등 K배터리 말고도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중국 배터리 공백을 대체할 정도로 대규모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은 한국 업체들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 외에도 이 나라의 배터리 산업은 국가가 나서 전폭적으로 밀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초 설계한 굉장히 정교한 IRA 법안은 킬로와트 시당 35달러, 셀 포함 45달러의 생산자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얼핏 들으면 별다른 느낌이 없지만 ESS 배터리를 현지에서 대규모 양산할 경우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세액공제는 말이 세액공제이지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어 말만 IRA를 따온 귀여운 한국판 IRA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직접적인 보조금 형식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만약 LG 엔솔이 북미에 ESS 30GWh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설령 이 배터리 생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GWh라면 보조금 수령만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약간의 손해를 보며 팔아도 보조금만으로 높은 수익성이 보존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는 매출액이 아니고 영업이익 내지는 순이익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전체로 보면 다른 중소형 전지 분야에서 수익성이 크지 않더라도 보조금 수치만으로 LG 엔솔 상장 이래 최대 연간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EV 배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생산 규모를 보면 김동명 사장이 말하는 30GWh 규모는 만약 LG엔솔이 2026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EV양 배터리 실적을 달성한다면 ESS 물량 비중은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공급이 부족하여 2026년 북미 ESS 산업에 역성장을 전망하는 기관이 있을 만큼 넘쳐나는 수요로 인해 ESS는 사업성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점에서 전기차량 배터리와 또 다른 관점에서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미시간뿐만 아니라 대량 양산 체제를 확대해 나간다면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에 따라 배터리 자체 수익성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률도 지금보다 높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예측치는 모두 다르고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 그 편차가 조사자별로 굉장히 크지만 중요한 점은 K배터리 업체들의 생산부는 모두 문제없이 팔릴 만큼 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ESS 시장은 규모로 볼 때 EV보다 작지만 폭발적인 시장 성장과 보조금 수령에 따라 당분간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엔솔이 대형주이긴 하지만 2023년 쇼스케주발 급등을 차치할 경우 이전 실적 고점에 가까운 주가를 가장 먼저 달성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ESS 라인 전환은 시간이 걸릴 뿐 회사가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도 없습니다. 삼성 SDI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년 연말까지 미국의 30GWh의 캐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GWh라면 방금 LG엔솔 김동명 사장이 말한 수준과 같습니다. 삼성 SDI는 배터리 3사 중 몸집이 가장 작지만 각형 배터리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어 ESS에서 LG엔솔과 견줄 만큼의 실적을 내준다면 현재 엔솔 대비 시가총액이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ESS 실적은 주가 관점에서 SDI에게 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LG엔솔과의 차이는 엔솔은 이미 현재 캐파를 돌리고 있고 그에 따라 양호한 분기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반해 SDI는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당장에는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동사가 강조하는 삼성 배터리박스 2.0이 30GWh 규모로 북미에서 판매된다면 이는 LG엔솔과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는 시총이 작은 삼성 SDI가 가장 크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SK온은 본업인 전기차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MPC 보조금은 ESS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용 배터리에도 당연히 지급됩니다. 그러나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아도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확실한 ESS 수요가 SK온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SK온은 소규모 공급계약 외에는 ESS 시장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내년도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테네시 글로벌 SK, 조지아 공장도 전부 포드와 현대차의 합작사로 아직까지는 전기차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보면 SK온은 본업인 전기차에 집중하며 ESS에는 크게 힘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물량 규모 자체로 놓고 볼 때 ESS는 이 정도의 규모를 전체에서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LG엔솔과 삼성 SDI의 ESS 물량 자체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보조금 수혜로 인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전선한 바와 같이 북미 ESS 외 다른 대륙 ESS 캐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동일하게 내년까지 30GWh 캐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는 실적 기여 정도가 아닌 기가와트씩 규모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을 체크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가와트시 단위로 K배터리 3사는 EV향으로 각각 100, 30, 40의 연간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SS 배터리는 EV와 달리 강력한 수요로 인해 생산 설비를 늘리는 것 없이 거의 풀가동을 해야 하며 기대 영업이익률도 윤석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20% 혹은 그 이상도 전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만약 ESS LFP 매출과 생산 비용이 같아 마진이 전혀 남지 않고 온전히 보조금만 받을 경우 이것만 해도 연간으로 거의 2조 원에 육박할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의 크레딧이 실적에 반영된다면 LG엔솔, 삼성 SDI 모두 역사적인 실적치가 전망됩니다. 게다가 최근 원빅 불빌 액트로 조기 일몰이 법제화되었으나 이 단계적 일몰 역시 그 시점이 30년 이후로 개빈 유섬이 2028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당연히 탄소 제로에 역행하는 이러한 정책은 전부 폐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맘다니가 196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표를 얻을 정도로 크게 승리하였고 버지니아, 뉴저지 모두 민주당의 유의미한 격차로 승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ESS로 부활하고 2027년에는 트럼프 레임덕 국면에서 민주당이 다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을 되살린다면 한국 2차 전지는 다시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ESS 캐파가 기가와트시 단위로 보면 그 비중 자체는 작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중국 배터리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ESS 개화기에 북미 ESS 시장은 K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또 중요한 공급처가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실행되어 30GWh 동일한 캐파를 구축한다면 스타플러스 에너지 라인을 활용하는 삼성 SDI가 시총이 더 작다는 점에서 ESS 모멘텀 강도가 LG엔솔보다는 강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2024년과 올해 초까지 발생한 낙폭 과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내년에는 ESS를 필두로 한층 좋아질 수 있고 2027년과 2028년에는 민주당이 강력한 힘을 얻는다면 레임덕으로 힘이 빠지는 트럼프보다는 전기차 산업의 수호신과도 같은 유섬에게 힘이 실릴 것입니다.
최근 단기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상황 자체는 한국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실 경우 독자분들께 흥분을 유발하는 다양한 노이즈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미국의 정치 현황까지 꾸준히 추적하며 독자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장 압축적이고 독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